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88%, 코스닥이 0.41% 상승했고요. 이제는 조금씩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자,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지 우리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성하준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일단은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방미를 한다고 하고 전화 통화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 협상 의지가 이제는 좀 뚜렷이 보이는 것 같죠?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 놓고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잘 잡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협상에 대한 사이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 최고 관세 부과하면서 계속해서 상향을 높여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일단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멘트했던 것들, 그러니까 언급했던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한선이 10% 정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단과 하단이 정해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어떻게 관세에 대한 협상들을 좀 이어나가겠다.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도 먼저 좋은 협상안을 들고 오는 국가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관세에 대한 우려 이제는 점차 좀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점차 좀 반등의 흐름들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협상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그 과정에서 만만치는 않은 과정들이 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LNG와 관련한 이야기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은데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탄력이 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들은 저는 또 충분히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한번 좀 강하게 나왔고 또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종목계의 옥석 가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현재 시장 내에서 이 알래스카 LNG 관련 수혜주들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목록 안에서 정말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어딘지 아니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섹터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옥석 가리기를 이어나간다 그러면 알래스카 LNG 관련주는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의 카드, 알래스카 LNG 관련된 카드는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에 협상단에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좀 이점을 가져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는 좀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역시나 어차피 우리나라는 LNG에 대한 수입을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우리가 중동 시장에서 이 불안정한 공급망을 가지고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면서 이 불안정한 공급망을 유지할 바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투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차라리 LNG에 대해서 미국의 안전적인 공급망을 좀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행복 회로를 좀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 불타는 계산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주요 품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조금 더 이점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알래스카 LNG도 안 좋은 이야기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알래스카 LNG 관련된 카드는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장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LNG 수혜주를 다시 한번 좀 보셔라. 대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철강주, 그러니까 스틸 파이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밸브 종목들 이미 시세 분출 많이 나왔죠. 오늘 하이스트 같은 경우는 상한까지 진입했고 넥스틸도 추가 상승 나왔고 정말 종목들이 큰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업종은 일단 조선 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 쪽도 결국에는 미국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가스관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해서 기업의 수혜를 보겠지만 그와 동시에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하면서 LNG 운반선에 대한 기술도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요 조선업 기업들이 조선
선수에서 이 알래스카 LNG 운반선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LNG가 아니죠. LNG 운반선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기술력을 크게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조선업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한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 우리나라가 이 K조선에 대한 기대까지도 함께 가까운다라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더욱 더 좋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협상의 카드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에 이점을 좀 끌어내보자. 그래서 알래스카 LNG 관련주 충분히 들여다보시되 옥소가리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저는 조선주를 좀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잠시 뭐 자동차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자동차 특히나 부품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자동차 회사를 돕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세가 면제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좀 술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달 3월 같은 경우도요, 자동차 관세 유예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미국 현지에 있는 자동차 업계들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드라든가 GM,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쪽에 많은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뭐 부품이 2만 개에서 4만 개까지 들어가는데 이 모든 부품을 다 현지에서 조달하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눠서 지금 관세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 3일만 보더라도 뭐 엔진이라든가 변속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내용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사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현대 위아를 좀 말씀드릴 때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랑 기아차에서 친환경 엔진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미국 현재는 공장이 없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관세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31조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자동차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세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거의 다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다음 달 3일까지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이쪽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 쪽으로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투자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차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터리 뭐 예를 들면 AGM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세방전지라든가 명신산업 같은 것도 약간 저점 분할 매수 전략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내용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동차 부품주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들 장중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앞으로 모습은 어떨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주요 섹터들 그리고 토픽 종목들 알아볼 차례인데요. 두 분께서 오늘은 어떤 안건들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섹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에 대한 한 줄 평. 로봇은 감정이 없지만 로봇주는 감동을 준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로봇주로 수익을 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김태윤 매니저가 이 로봇 섹터를 가져온 바 있죠. 오늘은 다른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지 체크포인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8%대 강세를 보였고요. 장중에는 19%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은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협동 로봇의 작업 경로와 순서를 최적화하고요. 또 로봇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의 정밀성을 높여서 시간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트럼프가 리쇼어링, 로봇주의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건데요.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로봇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로봇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로봇주나 살 수는 없겠죠.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 매니저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가 치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 로봇 대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은 2028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입해서 로봇 산업의 개발과 제조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도 이 로봇 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로봇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살펴봤고요. 로봇 관련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높았던 종목은 상승률이 가장 컸던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19% 오르면서 16,79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TXR 로보틱스도 오늘 17%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큐림 로봇은 상승률 상위 종목과 함께 거래량 상위 종목에도 랭크가 됐는데요. 11% 상승했고 오늘 E&M 어제는 상한가를 찍었지만 오늘은 11%로 하락률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매니저들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바로 로봇이었고요. 로봇에 대한 한 줄 평이 로봇은 감정이 없지만 로봇주는 감동을 준다였습니다. 이 멘트 어느 분께서 써주셨습니까? 두 분 다 왜 모르는 척을 이렇게 이름 보니까 여기 송률 매니저님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저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예. 사실 예시를 3개 드렸거든요. 이거 이렇게 좋은 거 선택해 주실 줄 몰랐는데 이게 가장 좋은 내용이었고요. 사실 예. 로봇 같은 경우는 나쁘게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나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 좋습니다. 사실 뭐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지금 휴머노이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각각 성장 퍼센티지는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100억 달러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5% 점유가 예상되는 게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이 주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로봇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시장 점유율 4%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종목 바이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저는 꼭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또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금방 빠지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로봇 관련주들 흐름 쭉 나가고 있는데 오늘 대체로 좋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어제에도 이제 로봇이 안건으로 올라왔고 실제로 두 종목이 편입이 됐기 때문인데 자, 오늘 그러니까 내일자 기준으로 이제 편입이 되겠죠. 자, 괜찮은 겁니까? 뭐 로봇주에 대한 거는 나쁘게 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의 흐름상 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되돌림에 의해서 주가 반등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AI 강국위원회 뭐 AI 강국위원회 출범 뭐 AI 강국 뭐 지금 온갖 시장의 인공지능과 AI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후속주로 저는 로봇 전 좀 잘 보셔야 된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의 움직임 저는 충분히 AI에 대한 시장의 흐름 충분히 타볼 수 있다. 지금 시기도 충분히 적절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와는 달리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SPG 나왔고요. 또 오늘 이슈가 붙은 두산 로보틱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SPG 항상 얘기가 되는 기업인데 이번에는 좀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오랜만에 바닥권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요. SPG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98%가 모터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모터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정밀 감속기 부문입니다. 정밀 감속기라고 하면 두 가지를 국산에 성공을 했는데요. SH 감속기가 있고 SR 감속기가 있습니다. SH 같은 경우는 약간 정밀 로봇 관절 쪽에다가 탑재하는 감속기고 SR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약간 무거운 하중이 필요한 로봇에 탑재가 되고 있는 감속기인데 이 두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시킨 게 바로 SPG입니다. 이 감속기가 왜 중요하냐? 이 고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본 기업이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산에 성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고객사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산화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SPG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보조 주행 장치
보조 장치죠. 보핏에 대해서도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구동형 액추에이터를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핏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출시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핏에 따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더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SP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속기 주문이 밀려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산 캐파를 확대한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앞전에 확보해뒀던 수주 잔고가 매출로 빠르게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실적인데요. 실적도 계속해서 매출 성장하고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이 3,9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53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차트는 비교적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로봇주 한 종목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속기 기업 중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SPG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하겠다.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사실 그 이벤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신설하겠다. 이런 재료들은 상당히 해당 기업에 좀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시장의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 위주의 종목들의 또 급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후발주자로 좀 움직일 수 있었던 종목이 로봇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바람을 불어넣어준 건 어쨌든 정부 주도의 이 K 휴머노이드 연합 이에 대한 재료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선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 뭐 5위 수준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다 통틀어 봤을 때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지지도와 그 점유율은 뒤처지는 뒤처지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업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시세가 많이 분출되지 못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붙는 일부 종목들 다 시세를 좀 일부분 좀 반납을 하고 바닥 구간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럼 두산 로보틱스도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발생을 했느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진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신 협동 로봇의 시장은 뭐 공장에서 뭐 사용될 수 있는 로봇팔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대형마트를 갔을 때 뭐 사람이 없고 그냥 로봇팔로 커피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이스크림 뽑아 준다든가 이거 다 협동 로봇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 시장에 국한되어 있던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주요 기업들이 전부 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압도적으로 이 협동 로봇 시장과 휴머노이드 시장 붙잡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충분히 시장에 대한 재료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내수 시장 부진이 좀 있었다 보니까 실적이 좀 손실 구간을 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손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쳐두고 볼 건 아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훑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훑어봤을 때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비용이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로봇 관련 종목들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돈을 써서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내수 시장의 부진이 해결되고 실적이 좀 수익으로 좀 돌아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뭐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시장, 최근에는 이제 태국 방콕에 위치한 일부 로봇 시스템 통합업체랑 이 협동 로봇 300대 공급 MOU 체결,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MOU 체결도 어쨌든 시장 진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을 확인해 봤을 때 해외 시장에 대한 점유율 계속 가져가고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휴머노이드 로봇 통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저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를 들어봤는데 사실 로봇주가 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난주까지 꽤 쭉 장기간 동안 좀 부진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연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지금 시장의 반등 흐름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거래소의 마감 종가보다도 현재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SPG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시는지요? 예, 얘 같은 경우는 2월 5일 35,000원에서 지금 이제 23,000원대까지
왔는데요. 사실상 심플한 대응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자,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저항 매물대가 한 3군데 정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앞전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저항과 지지라인 역할했던 구간입니다. 27,000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얼마 전에도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자리가 있습니다. 19,000원대인데요. 19,000원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의미 있는 지지라인을 역할했었기 때문에 손절가는 19,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아무래도 두산로보틱스는 워낙 오늘 이슈가 세게 붙었다 보니까 한국거래소에는 8%대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10%를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 내일 시초가 편이 괜찮을까요? 뭐 사실 뭐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이왕이면은 뭐 현재가로 진입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예.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뭐 제 목표가를 뭐 당장 뭐 2, 3% 정도로 보고 두산 로보틱스를 보는 게 아니니까 저는 뭐 충분히 내일 뭐 시초가에 대한 진입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65,000원 선 잡아 드릴 겁니다.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밀리기 직전에 계속해서 지지 구간을 형성하던 가격대거든요. 그 6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지지 구간 회복된다 그러면 이건 시장의 되돌림에 의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또 추가적인 상승은 두산 로보틱스가 만드는 모멘텀에 따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65,000원 한번 보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3,000원 구간 잡아드릴 거예요. 이 구간은 시장의 밀림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탈까지 고려해서 잡아드리기 때문에 손절가 43,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시 6만 원대 회복할 수 있다. 65,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4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건 로봇에 대한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 알아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